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30살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모든 게 확실해지고 인생의 방향도 명확해지고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30대가 되어보니 어떤가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지 않나요? 20대 때보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확신은 줄어들었고 경험은 쌓였는데 답은 더 모호해진 것 같고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잘 모르겠다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왜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20대 때 그렸던 30대의 모습을 떠올려 볼게요. 그때 상상했던 30대는 참 멋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지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30대들도 그랬잖아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30대가 되어보니 현실은 좀 달랐어요. 여전히 아침에 옷장 앞에서 오늘 뭘 입지? 를 고민하듯이 인생의 큰 질문들 앞에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20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30대가 되니까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사회가 기대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사이에서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마치 여러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섞여서 나오는 것처럼 내 진짜 목소리가 뭔지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아니면 그냥 안정적이라서 선택한 걸까?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선택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이가 차서 주변의 압박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좋은 관계인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어요. 특히 주변에서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을 보면 더 그래요. SNS에서 창업한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거나 해외로 나간 친구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나는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후회라고 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아쉬움이나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른스럽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저절로 어른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이런 걸 결정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보면 여전히 위축되기도 해요.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이 생기거나 조카나 친구의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어른이라고 불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가면 증후군 또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이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네 번째는 행복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행복이 뭔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원하던 걸 받았을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라는 감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평온함과 행복의 차이, 만족감과 행복의 차이, 안정감과 행복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특별히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강렬한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친절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개입인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려요.
특히 직장에서의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 라는 의문이 자주 들어요. 너무 가까워져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져도 외롭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6번째는 돈과 성공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 건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성공한 건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중에 뭘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주변에서는 집을 사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험에 돈을 써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작 나에게 맞는 선택이 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7번째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냥 살아도 괜찮았는데 30대가 되니까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숙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움은 30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면서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했어요. 30대는 보통 6단계인 친밀감 vs 고립감과 7단계인 생산성 vs 심체감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이 바로 관계와 성취에 대한 고민이에요. 즉, 30대에 느끼는 이런 혼란스러움과 확신의 부족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완성된 어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확신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확신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숙함의 표시예요. 어릴 때는 세상이 흑백으로 나뉘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색 지대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맞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복잡함과 애매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태도예요. 두 번째로,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로,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확고한 신념은 때로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적당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 말이에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몰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인생은 시험이 아니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게임도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로, 작은 실험들을 계속해보세요. 확신이 없다면 작은 시도들을 통해 조금씩 탐구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보거나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바로 요리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사가 되겠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시도를 통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만나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즐겨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현재의 순간들까지 놓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들에 집중해 보세요.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이번 주말에 뭘 할지, 이번 달에 어떤 목표를 세울지 같은 단기적인 계획에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상담사나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진로나 인간관계,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담은 약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일기나 메모를 써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했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공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는 어떤 상태가 성공인가?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언제 행복한지, 어떤 순간에 만족스러운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학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30대의 불확실성은 결함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확실하다면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 인생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비록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한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점차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방식은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30대의 좋은 점 중 하나는 20대보다는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 늦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면 30대에는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사회적인 압박이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대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고 확신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깨달음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30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30대가 되면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와 지혜는 꼭 비례하지 않아요.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에요. SNS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불안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확신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결정은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한 미래를 바탕으로 내려지거든요. 중요한 건 100% 확신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번째 잘못된 생각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결정들은 시간이 중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 결정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탐색해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30대의 미완성인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미완성이라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써보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있는 책과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경험이나 성장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 인생이 과연 흥미로울까요?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실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거죠. 예술가들을 보면 평생에 걸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잖아요. 피카소도 청색 시대, 장미색 시대, 입체파 시대 등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했어요. 만약 그가 20대에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없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30대의 나와 40대의 나, 50대의 나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30대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기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기인 것 같아요. 매년, 매달, 매일 조금씩이라도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나가 되어가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꼭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깨달음, 작은 습관의 변화, 작은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해버렸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게 되었다거나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30대의 또 다른 특징은 선택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30대에는 이 선택이 내 인생에 미칠 영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꼭 부담스러운 일만은 아니에요. 선택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인생에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기에 완벽한 타이밍, 이직하기에 완벽한 타이밍, 아이를 갖기에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30대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 중 하나는 적당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100%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서 80% 정도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30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궁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관계 말이에요. 30대가 되면서 우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은 우정이 기준이었다면 30대에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어도 만났을 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소중해지죠. 서로의 바쁜 일상을 이해해주고 각자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30대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내가 보호받는 존재에서 보호해드려야 하는 존재로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에요. 부모님과 어른 대 어른으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언을 드리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30대에 하면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 싶어요. 첫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는 일, 주말에 하는 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 등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루틴들이 불확실한 일상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30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언어든 예술이든 운동이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20대 때는 몰랐지만 30대부터는 건강이 정말 중요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넷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다섯째, 돈에 대해 공부하세요. 30대는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예요. 투자, 저축, 보험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섯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이든 카페든 어떤 곳이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일곱째, 멘토를 찾아보세요.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요.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덟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일기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지금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30대가 되어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확신이 없어도 괜찮고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미완성인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완성되어야 하는 작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써나가는 이야기예요. 30대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한 장이지만 마지막 장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펼쳐질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다는 뜻이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30대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고 성장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30대 이야기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